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 존경하는데 왜 내가 친일인가에 베풀. 안중근 의사께서 살아계셨다면 네 가슴을 총알로 뚫으셨을 것이다. 정홍은 지금쯤 사랑의 블랙홀이나 엣지 오브 투모로우 찍는 기분이겠다. 분명 사직서를 냈고 사직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총리고 아침에 눈 떠보면 또 총리고. 정홍원 총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 국민 눈높이를 낮추어달라고 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완벽하게 이상한 사람들만 임명하니 어쩌란 말이냐. 스스로 바리톤이라 소개할 정도로 가창력 좋으면 총리 말고 바리톤을 하면 될 거 아니냐. 문창극의 구 남친 코드가 갈수록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오빠가 잘할게. 이제 친일도 안 할게. 이거 봐, 안중근도 좋아하잖아. 네, 이상 버티기로 일관하는 그런 문창극에 대한 여러 가지 멘션입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박정희 2세의 오빠인 전두환 오빠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그 오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박정희 1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질질 끈다면은 박정희 2세는 이렇게 과연 질질 끌고 우유부단하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빠가 생각나는 월요일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경제 어려우시죠? 저도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인데요. 어려운 경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고요. 잘못된 경제 뉴스들을 가려보는 힘도 생긴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제시평으로 경제를 보는 눈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시평,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봐야겠죠? 대한민국 경제전문가 김광수 소장님의 대국민 경제교과서. 지금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신선하고 맛깔스런 반찬 햇살마을. 해남 황토밭 절임 배추. 이 맛이 아주 죽이죠. 끝내줍니다. 포기김치, 남도 특산 토하젓, 꼬막 무침. 햇살마을과 함께라면 밥이 맛있어진다. 매운맛이 충격적이다. 좋다. 조합원 무료 배송으로 문의는 010-8914-5300. 다음 블로그 햇살마을을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바야흐로 우기가 다가왔습니다. 우기. 장마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장마철이 별 의미가 없기도 하다고 하니까요. 네. 예보가 참 오락가락해요. 보면은 분명히 지난주 중만 하더라도 장마철이 시작됐지만 이렇다 할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랬었거든요. 중부지방에는 잠깐 제주권에만 주말에 살짝 영향을 주고 며칠 동안 잠잠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서울 같은 경우에 어제 그저께 특히 어제 저녁에는 대단했었죠. 만화가 강쿨씨의 표현에 따르면 우박 같은 그런 비가 내렸다라는 그런 우박만한 비가 내렸다라고 했었죠. 그저 날씨에 울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난감했겠어요. 특히 가뜩이나 지금 월드컵 장사 안 되는데 참 거리 응원 할 때만이라도 좀 비가 안 왔으면 했던 분도 많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관계자 여러분들.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내일은 제발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이 간절할 때는 뭐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관심 없었습니다만, 제가 닥쳤을 때는, 그야말로 우산장수, 무슨 장수 뭐 그런 거만큼이나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여기가 무슨 구인가요? 마포구 합정동 웰빙센터 부근에는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개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 그러면 비가 안 올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워낙 어제 그저께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과연 장마비인지 소나기인지 헷갈릴 만큼 조변 섞게 하니까 말이죠. 마포구, 그렇군요. 이거 마포구 합정동이에요. 마포구입니다. 은방울자매는 마포정점의 오리지널 히트곡이 있죠. 그 외에도 오래된 그런 트로트를 불러서 유명해진 은방울자매는 참 특이한 경우예요. 화음을 넣어서 부르진 않죠. 두 명이서 똑같은 음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화음 넣어서 부르는 것보다 똑같은 음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몇 년 전인가 무슨 트로트 가요제 같은 데서 1등을 한 팀이 경북 영양에서 농사를 짓는 형제였는데 쌍둥이였어요. 형제라기보다도 정말 쌍둥이였는데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얼굴 똑같은 음으로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네, 그런 팀이 있었었죠. 은방울 자매. 네. 이젠 많이 연로하셨죠. 네, 오늘 오프닝 곡. 참. 아니, 이런 일 가지고 며칠 동안 돌아와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뜸을 들이는 것도 좀 그런데 돌아와서 하루 이틀째인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누구요? 박정희 2세 얘기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총리를 갖고 이렇게 총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지분진하기에는 정말 이게 현안이 너무 쌓여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월호도 그렇습니다만 주말에 무장 탈영병, 아이고 참 무장 탈영병 하나.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죠. 많았습니다. 건군 이래 60년 동안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겨졌었던 해방 전후 그리고 전쟁 전후 이럴 때가 아니고 말이죠. 베트남전도 아니고 말이죠. 광주 5.18 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평화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정보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이 시점에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비를 맞으면서 거리에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무장탈연병 때문에 또는 그 무장탈연병 개인이 무장탈연병과 똑같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그런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이 밤을 또 새웠죠.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뭡니까? 권력욕입니까? 아니면은 명예욕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나이의 자존심입니까? 그 맞은편에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신중함입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이렇습니까? 라는 자포자기입니까?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고요. 1부입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들 위주로 이렇게 갑니다. 원래 슬플 때 말이죠. 억지로 슬픈 노래, 그러니까 기쁜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듣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 이제 치어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탈할 때는 허탈할 때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슬플 때는 슬픈 노래, 기쁠 때는 기쁜 노래. 그럼 허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허탈할 때 허탈한 노래, 허탈한 노래라는 게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말이죠. 뭐라 그러나요? 그 가사의 깊이, 막 문학적인 그런 성취 또는 음절에 있어갖고서는 세련된 맛 이런 것은 좀 없겠죠. 좀 어떨 때 좀 웃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만큼 뭐라 그러나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단어인 정, 의리, 순정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맨정신일 때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민감할 때 술 한잔 걸치고 부르거나 듣거나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자, 글들 많이 올려주셨네요. 오늘 참 그 스포츠당, 최동호의 스포츠당에서 최동호 씨가 어떤 얘기를 해줄지 참 궁금합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테고 또 월드컵 관전을 위한 5가지 포인트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랬는데요. 2부 기다릴게요. 이른봄님, 꼴통아이티님, 금형쟁이님 오셨습니다.
토요일에 저희 지역 정기 모임을 청계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인천 지역과 조인트 하려 했는데 같이 있긴 했는데 비가 와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친 기타 커플, 예? 미친 기타 커플 인가도 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기타님께서 커플로 오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수원 지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 시간에 이 광화문 광장 쪽에서 또 세월호 관련해서 장르를 초월해서 퍼포먼스가 있었거든요. 음악가는 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춤꾼은 춤을 추고 장르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모여서. 저는 사실은 그 모교에서 민주 열사 추모제가 있어서 거기서 노래를 하고 그것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청계광장에 그 광화문 광장에 잠깐 들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들 후배들이어갖고 끝나고 나서 예, 뭐 밥이라도 먹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갖고는 가면서 청계광장 소식을 좀 들었었죠. 얼러리꼴러리님께서 저는 일부러 저와 같이 일하는 분들도 국민TV 들어보라고 점심시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습니다. 여러 사람 국민TV 팟빵 깔았습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한다 그렇더라도 이것을 주위에 권유하거나 설득을 할 때 참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술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부딪힐 용기라는 것이죠. 설득을 해낼 수 있는 아니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강한 반박이 들어왔을 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것을 조단조단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지혜 그런 거 말이죠. 꼴통아이티님 그렇습니다. 설마 은방울 자매 맞습니다. 은방울 자매. 논현동 신사님 문창극씨 처음에는 찌질해서 보기 싫었는데 최근 100치미를 발산. 크크. 쇠태우리님 요즘은 반갑더라고요. 같이 낭따로지기로 갈 것 같아서 누구랑? 그네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만 완전 바보가 아닌 이상 몰락을 하려고 일부러 몰락을 자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 나름대로의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이랑도 제대로 된 소통을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국내 분위기나 이런 것을 주위의 여론이라는 것을 다 알고 듣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 김기춘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 기춘대원군이 주위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위의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말이 많은 말을 잘하는 그런 친구는 최소한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함이 좀 덜한데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 어떤 경우는 좀 만만하고 속이 편하죠. 그러나 평소에 말이 없는 친구 특히 중요한 순간에 입을 딱 닫아버리는 친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마음은 같이 듭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분명히 뭔가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있긴 있는데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죠.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사극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왜 좀 근엄한 표정을 지으려면 입을 꽉 다물어야 되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남자 나이 든 사람 같은 경우에 입을 딱 다무는데 그 입꼬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밑으로 축 처져야 되죠. 다행히도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그 무슨 근육 같은 게 퇴화가 되면서 안면 근육 같은 게 이 위로 올라갔었던 입꼬리도 축 처진대요. 그러니 나이 들고 입꼬리가 내려가는 그런 아저씨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게다가 눈까지 지그시 감고 있으면
도대체 저 어르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특히 그 어르신이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더더욱 그렇겠죠. 돈이 많고 그리고 권력이 높으면은 도대체 어른의 생각이 뭔지 궁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측근한테 물어봅니다. 측근 눈치만 봅니다. 측근은요? 측근도 어르신의 눈치만 보죠. 측근 중에 측근은 의 눈치를 측근들이 보고 측근 중에 측근은 또 다시 어르신의 눈치를 봅니다. 다행히도 측근 중에 한 명이 소통이 좀 되면은 다행이죠. 그러나 측근 중에 측근한테도 아무 얘기 안 하면 도대체 그 어르신의 의중을 파악하느라고 혼비백산합니다. 도대체 혼비백산하고 그리고 궁금해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해요. 근데 기껏 내뱉는 말이 헛짓거리면 정말 짜증이 나지만 다행스럽게도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측근 중에 측근 정도 빼놓고는 그 어르신의 본질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 말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아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무슨 깊은 뜻이 있을 텐데 그 깊은 뜻을 기다려야 되겠지. 어떻게 우리 같은 뱁새들이 대붕의 뜻을 알리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죠. 그 어르신, 청와대에 계신 그 어르신의 깊은 뜻. 깊은 뜻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에 자기 가오를 해치지 않으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것만 국리를 거듭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명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어떻게 정치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만 골몰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민족 정기니 무슨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국정이니 당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자신의 자신의 가오만 생각한다는데 저는 정말 500원 이상 걸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올 수 없습니다. 자, 구민이 주인이다 님도 오셨고요. 행복한 동이맘님, 세월호 참사와 총기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럴 때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친구가 군대에 있거나 또는 보낼 예정인 그런 수많은 사람들. 60만 대군이라고 칩시다. 사실 60만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요. 그중에 한 50만 명이 징집병이라고 친단 말이죠. 아니야, 그래요. 하여튼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연관된 가족들, 선후배들 따지면 적어도 수백만 명 아닙니까? 제발 좀 잘 다치지 않고 생포를 해서 도대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파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물뚝심송님이나 또는 뭡니까 우리 고상만 씨랑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덮어두려고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까발려야죠. 다크신사님, 밤에 축구 안 보고 잘 잤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경기 결과가 기사 관련해서 어느 댓글왈 밤에 박수소리 안 터지고 해서 참 잘 잤다, 잠 잘 잤다 라는 글이 절실히 와닿더라고요. 이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더군다나 비 내리는 가운데 밖에서 야외 응원을 했으면 그 안타까움이 더더욱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 축구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뭔지. 분명히 선수들, 당사자의 얘기인데, 그렇죠? 거기서 우승한다고 내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저한테 포상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저 선수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인데. 물론 이근호 빼놓고 말이죠. 이근호 선수도 제대하고 나면은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묘해요. 묘합니다. 아무리 올림픽은 국가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가 개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나라를 연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소치 동계올림픽, 소치 힘으로만 치렀겠습니까? 치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푸틴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홍보 효과, 나라의 홍보 효과, 아니면 더 정확히 더 시니컬하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홍보 효과,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그 이면에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가장 기쁜 장면은 물론 홍명보 선수가 지금 감독이죠. 승부차기에서 골을 넣고서 4강 확정시킨 다음에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절대로 못 봤던 그 환한 표정으로 달려오면서 친구인 황선홍과 펄짝 뛰면서 앉는 장면이었겠죠. 하지만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티스투타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선수가 16강 진출이 좌절되고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앉은 그 자세로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펑펑 울어요. 연예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냥 펑펑 울다, 오열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슬퍼 보였어요. 너무 슬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그 모라토리움인가요? 우리나라 지금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라고 선언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파산했으니까 우리 저 돈 빚 갚을 능력 없어요라고. 그러니 빈부격차가 심한 더군다나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그 서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여튼 나라 전체가 부도에 빠졌으니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돈을 대지 않고 선수들이 돈을 만들어 갖고 월드컵에 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댈 수도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조국의 국민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을 해야지 라고 사력을 다해서 싸웠단 말이죠. 하지만 정신력 갖고만 안 되는 모양이죠. 16강 진출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바티스투타 선수, 함께 했었던 선수, 그 긴 머리를 푹 숙이면서 고개를 숙이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무릎을 굽힌 채 앉아서 앞을 보면서 정말 우는데 그 장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스포츠는 이런 참 양면의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몰려가는 그런 취향과는 관계없이 응원해야만 하는 국가주의를 띠고 있는 이런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대표해서 싸워서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줘야지, 힘을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래서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2002년 때는 정말 우리가 기가 살았었어요. 흥이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안 들죠. 나라 전체적으로 기가 많이 빠져있다고 하나요? 기가 오른다는 느낌, 하나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많으니까요. 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윙즈님과 같은 이런 그 게시물 적극 소개해야 됩니다. 바로 울산 국민TV 조합원 오프라인 첫 모임 안내입니다. 6월 29일, 6.29군요. 일요일 저녁 6시 울산 남구 소재 바보 주막. 비용은 n분의 1입니다. 전화번호는 266-9982, 266-9982. 울산. 제 친구가 한의사로 거기 있죠. 무역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고향 근처로 가서 부산에서 한의대를 다녔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울산지역 협의회 밴드, 국민TV 울산 조합원들의 많은 참석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울산광역시청에서 멀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청에서 멀지 않은 그런 블럭에는 하나 오피스텔 근처입니까? 아니면 하나 오피스텔에 있습니까? 바보주막 울산점에 있습니다. 락에서 말이죠. 어떤 밴드 같은 경우는 건반을 쓴다는 것은 락 정신에 위배돼. 내지는 건반을 쓰게 되면 어차피 정적으로 되니까, 정적인 사운드가 들어가니까 우린 건반 안 쓸 거야. 이런 밴드들 있잖아요.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맛깔나게 건반 연주가 들어있는 그런 트랙 많이 선호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트락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지역별로 모임하는 거. 부산 지역 말이죠. 찾아가는 우리 동네 조합원 행사 안내.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6월 25일부터 6, 7, 30. 야, 그러니까 6월 27일에는 두 군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탑니까? 예. 찾아가는 이런 조합원 행사. 정말 응원합니다. 권투합니다. 저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하면서 모임을 하시려고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는 깃발을 만들어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한 홍보, 나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조합원 모임, 얼마나 많은 국리를 하실까, 얼마나 많이 논쟁을 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저한테 그런 분들이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 참 남 부끄럽죠. 저는 그래도 진행비라도 받지 않습니까? 예? 권투하시기 바랍니다. 다크신사님,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준비가 미흡하고 부실했는데 요행과 운으로 승리만을 바란다면 안 될 일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국대를 응원하지만 이 꼴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라서요. 그렇군요. 노력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 방향이 잘못된 걸까요? 윙스님, 영국 아르헨티나 경기는 제2의 포클랜드 전쟁이었죠. 경제 위기에 16강 실패까지 했으니.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축구라도 좀 아르헨티나가 이기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 어쩔 수 없는 국력의 차이를 실감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말하자면 발린 거 아닙니까? 그죠? 불코님도 오셨고요. 임병장 아직도 투항하지 않았는데 오전에 투항 오보, 세월호처럼 오보만. 이런 오보가 있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기사는 수색대랑 조우했을 때 수색대한테 울면서 전화기 좀 달라 그래서 전화기 던져주니까 아버지랑 통화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맷 1962님, 사실 오늘은 우리도 역사에 슬프게 기록될 날이라면 틀리지 않죠. 거짓과 탐욕, 오만으로 어지럽게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모습이 나라꼴이 세월호 침몰에 홍명보호 추락까지 겹쳐서 군부독재 이후의 아르헨티나의 몰락과 그리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우울한 날이죠. 이렇게 또 현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셨군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